한 달 사이에 5억 떨어진 단지가 있다고요? 미자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머니입니다. 요새 분위기가 좀 조용하죠? 서울, 경기도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도 조용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집 보러 다니시는 분들은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이 와중에 거래가 된 집들 얼마나 있는지, 아파트마다 실거래가가 얼마에 찍혔는지, 2023년을 마감하면서 동탄 이신도시 최근 11월, 12월 실거래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단지는 동탄의 대장, 동탄역 롯데캐슬. 지난 10월에 33평 최고가 16억 2천만 원을 찍고 또 41평 21억을 찍고 그 후로 33평과 41평 중대형 평수 거래는 없었고요. 소형 평수 90제곱미터인 27평 11월에 거래가 있었는데요. 18층이 12억 1천만 원에 거래가 한 건 됐습니다. 27평인데 12억이 넘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우미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미 1차 12월에 거래가 있었는데요. 125제곱미터면 37평 14만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곳들은 살짝 분위기가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여기는 7월보다 한 1억 정도가 더 올랐죠. 자, 그 다음에 시범단지 중에서 우포한 우남 보겠습니다. 자, 우남 25평 59제곱미터 C타입에서 거래가 한 건 있었는데요. 8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이전 거래가와 가격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 33평은 11월에 11억 9천만 원을 찍었고요. 12월에 11억 찍었습니다. 가격이 살짝 떨어졌죠. 그 다음 롯데 다음으로 선호하는 단지입니다. 포스코 보겠습니다.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포스코 역시 대형 평수에서 거래가 있었는데요. 38평 B타입 11월에 13억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의 큰 평수는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하나도 보겠습니다. 시범 하나 꾸맨그린. 자, 여기도 33평은 거래가 없었고요. 큰 평수 131제곱미터니까 39평입니다. 12월에 14억 9천만 원. 어우,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146제곱미터자 44평도 거래가 되었는데요. 13억 5,800만 원. 자, 하나도 보면 이 리베랄 CC 뷰가 나오는 골프장 조망과 아닌 라인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가볼 곳은 시범 단지 중에서 엄마들의 워너비 동네입니다. 반도 4차. 4차는 거래가 있었나 한번 볼까요? 자, 84 타입 33평에서 거래가 있었는데요. C타입에서 11월에 10억 4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자, 큰 평수입니다. 39평도 11억 7,800만 원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가격이 그닥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시범단지를 지나서 청계동 쪽으로도 한번 가볼 텐데요. 반도 4차를 건너편에 두고 있는 동탄역 센트럴 푸르지오,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가 되겠는데요. 자, 반도 4차에 있는 상가 인프라를 길 하나 두고 이용할 수가 있는데 가격은 반도 4차에 비해서 저렴해서 인기가 있는 단지가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 소형 평수가 있습니다. 예전 거래가 굉장히 많죠.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했던 단지였고요. 자, 이번에 거래가 있었죠. 12월에 6억과 5억 8천만 원 거래가 있고요. 큰 평수도 거래가 한 건 됐네요. 7억 8,500만 원. 그 다음 아파트는 반도 4차에서 동단 수단대로 건너편 신안 인스빌 2차 보겠습니다. 신안 2차는 여기도 길 하나 두고 반도 4차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할 수가 있죠. 33평 거래가 8억 2,500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네요. 자, 이쪽 동네는 실거주가 탄탄한 곳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아 미래도도 한번 볼 건데요. 모아 미래도는 거래가 좀 많이 있었네요. 자, 11월에 두 건 6억 9,800만 원, 6억 7천만 원, 12월에 6억 9,800만 원, 7억 250만 원. 다 저층 거래긴 하지만 그래도 4건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 모아 미래도랑 KCC 이쪽을 많이 보시는 분들 동탄 IC와 가깝고 이 길을 따라서 가보면 원삼 하이닉스, 그쵸? SK 하이닉스와 연결이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청계동은 시범단지 외지역 6억 후반에서 7억대, 8억대 초반까지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가격들이 살짝 꺾여진 느낌이 있죠. 자, 그 다음은 동탄역 광비콤 지역에서 서쪽 반도타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반도 6차, 7차, 8차가 몰려있는 반도타운. 6차에는 거래가 없었고요. 자, 8차. 8차 73B 타입입니다. 73 타입이면 31평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11월에 9억 3천만 원 거래가 있었고요. 76 타입입니다. 33평이 8억 7,500만 원에
완전 급급매로 나왔던 매물인데요. 8억 7,500만 원에 3층 저층의 거래가 됐습니다. 저층 치고도 굉장히 싸게 거래가 되었죠. 그 다음 반도 7차 73 B타입이 있습니다. 31평이고요. 11월 거래가 9억 1천만 원. 이 매물도 아주 급하게 급급매로 거래가 된 건이죠. 그래서 반도 7, 8차는 31평에 9억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반도 7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오산천뷰가 나오는 라인과 나오지 않는 라인, 뭐 A타입인지 B타입인지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랜만에 그 위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탄역 프로지오를 볼 건데요. 동탄역 프로지오, 초등학교 있죠. 추동초 있고 추동중학교가 있고요. 고등학교가 2024년에 개교를 합니다. 그래서 초중고가 나란히 붙어있는 단지. 동탄역 프로지오도 거래가 꽤 있었는데요. 74 타입은 없었고 84 타입 8억 1천만 원 거래가 있었고, B타입도 8억 1천만 원, C타입이 7억 7천만 원에 이게 나란히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반도타운에서 아래쪽이죠. 10만 평의 여울공원을 앞마당에서 품고 있는 유림 노르웨이 숲입니다. 여기는 막 2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거래가 하나둘씩 되고 있는데요. 거래가 된 건이 하나 있었죠. 지난 10월에 10억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지금 11월 거래 12억 5천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이렇게 뷰가 나오는 쪽은 가격이 좀 높다는 거. 그 다음은 반도 5차 쪽 볼 건데요. 반도 5차 여기도 25평이 있죠. 동탄역 주변에는 25평이 있는 단지가 많이 없는데, 자, 광비검 서쪽에서는 유일한 아파트 단지 반도 5차와 6차가 25평을 갖고 있습니다. 25평 거래는 7억 5천만 원에 저렴하게 거래가 되었고요. 바로 옆 단지죠. 여기도 공원을 품고 있는 동원 3차 11월에 8억 9,950만 원, 9억에서 50만 원 깎여서 거래가 되었네요. 그리고 광비검 서쪽 라인 중에서 드디어 최고가가 터졌습니다. 파라곤을 볼 건데요. 여기도 거래가 된 거니 안 된 거니 말이 많았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파라곤에는 펜트가 3가구가 있는데요. 평수는 44평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큰 평수는 아니지만 꼭대기층에 넓은 테라스를 갖추고 있는 펜트하우스 세대. 자, 11월에 17억 3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광비검 최고가 갱신했고요. 아주 희소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41평도 하나가 거래가 되었는데요. 여기도 13억 4천만 원. 그래서 보면 종합적으로 이 동탄역 쪽 라인에서는 소형 평수보다 대형 평수 위주로 거래가 간간히 있었고요. 특히나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층이 강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화 디자인 밸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역과 꽤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중흥 테라스가 많이 몰려있는 조용한 동네죠. 자, 그 중에서는 포스코 2차 74 타입이 6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33평, 9평은 7억 6천만 원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문화 디자인 밸리 같은 경우에는 동탄역과도 좀 가까웠고 좋은데, 주변에 테라스촌이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팍 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나마 초중고가 다 붙어있기 때문에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층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느낌이 드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볼 곳은 목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동에서는 먼저 목동의 대장 힐스테이트를 봐야겠죠. 힐스테이트 88제곱미터면 26평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5억 7천만 원, 6억 2,500만 원 거래가 있었고요. 자, 9평, 33평 보겠습니다. 7억 9,200만 원, 7억 8,300만 원에서 8억에서 살짝 못 미치는 금액 거래가 되었고요. 이곳은 9월, 10월에 비해서 그닥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비슷한 시세로 가고 있습니다. 목동의 힐스테이트 외에 다른 단지 같은 경우에는 5억대, 6억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목동은 다른 동네에 비해서 시세 상승이 약한 동네입니다. 목동분들 왜 우리만 집값이 안 올라요? 이러시는데요. 목동 같은 경우에는 17,000세대로 아주 적지도 않은 동네인데다가 살짝 외져 있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바로 옆에 신주거 문화타운 18,000세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게 들어오게 되면 지금보다 배우 세대가 2배로 커지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는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바로 옆에 의료단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굉장히 큰데요. 자, 이 옆쪽도 의료단지 새로운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말은 아끼겠습니다만 이렇게 굵직한 호재도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수에서는 우미 2차를 가장 먼저 봐야겠죠? 호수 대장입니다. 우미 2차. 여기는 지난번에 호수가 드디어 20억을 찍었다, 이런 이슈가 있었던 동네였는데요. 그 뒤로 거래되는 것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였었죠. 46평 10월에 20억을 찍었다는 거. 98 A타입 39평은 10억 7천만 원 11억 찍었고요. 저층이고 뷰가 나오지 않는 라인. 그리고 똑같은 39평인데요. 여기는 15억을 찍었습니다. 와우, 대단합니다. 그리고 140제곱미터면 42평 여기도 14억 9천만 원을 찍었고요. 자, 잘 보시면 여기는 가격이 잘 꺾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워너비 단지, 호수뷰라는 프리미엄, 이런 특별한 단지들은 가격이 꺾이지 않고 아주 굳건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0억을 찍었던 46평도 보면 11월에 두 건 거래가 있었는데요. 13억, 15억, 13억은 2층이고요. 15억은 26층입니다. 단순히 요거 두 개만 봐도 가격 차이가 2억이나 나고요. 지난번 거래 20억에 비하면 5억, 7억 차이가 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억 갔는데 15억, 13억에 거래가 됐대. 5억 빠졌대. 7억 빠졌네. 동단은 물거품이네.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이런 거를 아셔야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정확하게 따져보면 20억 거래는 102동이고요. 보세요. 등기 쳤습니다. 실거래 맞죠? 자, 그 다음 11월에 15억을 찍은 단지 동은 105동입니다. 지난번에 20억 찍었던 라인은 102동에 이렇게 뷰가 나오는 라인이고요. 이번에 15억을 찍은 라인 105동입니다. 뒷동이죠. 뒷동의 이쪽 라인이에요. 이쪽 라인. 당연히 뷰에서 차이가 확 나겠죠. 여기는 같은 조망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13억에 거래가 된 건이 있었죠. 여기는 106동 2층입니다. 자, 106동을 볼게요. 106동은 자, 여기죠. 106동의 2호 라인이면 이 라인인데요. 여기는 완전 단지 뷰가 보이는 라인이죠. 여기 호수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 이래서 호수 뷰, 오산천 뷰, 공원 뷰, 골프장 뷰, 이런 조망권이 있는 단지는 단순히 숫자만 보고 실거래가를 단순하게 파악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호수 아래쪽 자연엔 프로지오. 여기도 호수에서 많이 선호하는 단지가 되겠죠. 33평 8억 8천만 원의 거래가 있었고요. C타입은 8억 6천만 원에서 8억대 후반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호수 부영 쪽으로 가볼게요. 호수 부영 쪽에서 3단지 보겠습니다. 3단지는 12월에 8억 6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고요. 살짝 빠진 느낌은 있지만 이 정도 차이는 동마다 호실마다 뷰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 차이 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부영 4단지. 여기도 보시면 거래가 좀 있었죠. 12월에 8억 5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호수, 린스하우스, 오미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8억대, 그 밑으로는 7억대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동탄 이신도시 11월, 12월 실거래가를 같이 알아봤는데요. 자, 대체적으로 보면 지난달보다 몇 천만 원 정도 떨어진 단지들이 좀 보였고요. 그래도 지난번 거래가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단지들도 있었습니다. 새해 2024년에는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예측과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금리도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하락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탄 집값이 거품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동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호재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알아서 제 갈 길 갑니다. 이제 2024년이 되었기 때문에 국내 최초 GTX A 노선 개통식을 뉴스에서 보게 될 것이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완료 소식도 동탄 이슈로 뉴스에서 보게 될 거고, 동탄 인덕원선, 동인선도 10개 공사 구간에 대한 시공사 선정과 계약을 마친 상태로 전 구간 착공을 바로 눈앞에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동탄은 남사 반도체 최대 수혜지가 되고요. 원삼 하이닉스 가는 84번 도로 연장이죠. 중리 천리 국도 여기도 곧 개통할 예정이라 이 소식도 들려오겠죠. 이 외에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호재들이 많다 보니 동탄은 미래가 가장 기대되는 도시, 2024년에도 뉴스에 몇 번 나오게 될 듯한 핫한 동네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2024년에는 동탄 실거래가가 얼마에 찍히게 될지, 어떤 단지들이 거래가 많이 될지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매, 전세, 월세, 상가 등 매물 내놓으실 분들 이쪽으로 접수해 주시면 접수받아서 진행 도와드릴 거고요. 또 반대로 매매, 전세, 월세, 상가, 매물 찾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제가 폭풍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좋은 단지 콕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